방금 우리가 본 질소 대사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요소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자, 간으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질소를 간으로 운반하는 두 가지 물질 혹은 방법이 있다. 알라닌, 글루타민. 자, 그럼 간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요소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ALT, AST,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아스파틱 애시드, 아스파틱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 자, 이 효소에 대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름만 하지 마시고 물질 구조식 가지고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두 가지 암모니아 운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 리뷰입니다. 자, 리뷰. 자, 간외 조직에서 이제 간으로 아미노산의 질소를 간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 길 메커니즘이 있다. 첫째, 대부분 조직에서 일어나는데 글루타민 합성효소에 의해 글루탐산의 암모니아가 반응을 해서 글루타민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 글루타민이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운반된다. 그리고 나서 글루타민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고 글루탐산과 암모니아로 분해된다. 자, 이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주로 이제 근육에서 일어나는데 근육에서 피루부산과 피루부산의 아미노기를 피루부산에 보내주면은 피루부산이 알라닌으로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그 알라닌이 혈액을 통해 간으로 가서 요소 회로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근육입니다. 근육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자, 암모늄 이온이 자, 글루탐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글루탐산.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과정에서 우리가 피루부산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해당 과정에서 세포질에서 피루부산 만들어 가지고 자,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피루부산 형태에서 자, 피루부산과 글루탐산이 이제 글루탐산의 아민기를 피루부산으로 넘겨주면은 알라닌이 만들어진다. 그럼 글루탐산은 알파키토그루타르산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알라닌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갔습니다. 간으로 왔어요. 그래서 간에서 알파키토그루타르산은 세포질에 있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습니까? 자,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그럼 알파키토그루타르산과 알라닌이 반응을 해서 알라닌은 피루부산이 되고 알파키토그루타르산이 그루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루탐산이 이제 암모늄 이온 형태로 해서 요소 회로를 돌고 요소로 만들어서 배출을 합니다. 자, 큰 그림은 그려졌죠? 자, 그려졌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아미노기를 아민기를 트랜스퍼 시키기 위해서, 전이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피리독살 인산 PLP가 필요했다. 자, 그 과정 설명됐고, 그럼 이제 요소 회로에서 뭐 카바모일 인산을 첫 단계 이제 만듭니다. 어디에? 자, 암모늄 이온 나왔는 것을 탄산수소 나트륨 이온하고 ATP 2몰을 에너지를 써서 자, 이와 같이 카바모일 인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카바모일 인산이 그 다음 이제 카바모일 인산의 이 암모니아 부분은 주로 미토콘드리아의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글루탐산의 산화적 탈아미노 반응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니까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글루탐산의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가지고 알파 키토 그루타르산과 암모늄 이온으로 자, 이렇게 이제 암모늄 이온이 빠져나왔다. 그 다음 단계 이제 시트루릭 애시드가 합성되고, 그리고 나서 알기노 숙신산 합성되고, 알기닌 숙신이 알기노 숙신산이 분해되면서 이와 같이 요소가 최종적으로 생성된다. 자, 생성되는 것을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간입니다. 간에 이게 바깥쪽이 세포 질이고 안쪽이 지금 이쪽이 미토콘드리아 아닙니다. 미토콘드리아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간 외의 조직에서 질소 성분을 누구가 가지고 들어오느냐? 글루타민이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글루타민 아니면은 자, 알라닌에 의해서 들어왔다면은 글루탐산을 통해서 자, 글루타민이나 글루탐산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카바모일 인산 만들고 자, 오르니틴이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오르니틴과 카바모일 인산이 반응해서 시트루린이 만들어지고 시트루린이 세포질로 나가서 아스파라트산과 반응해서 알기노 숙신산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알기닌이 되면서 푸마르산이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알기닌이 이제 요소 분해시켜서 내보내고 오르니틴으로 됩니다. 그러면 오르니틴은 다시 이 사이클을 돕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에너지 소비했는 에너지를 한번 보자. 에너지. 자, 카바모일 인산 만들어질 때 2몰 ATP가 2몰 ADP가 되면서 두 분자 이용됐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 시트루린이 알기노 숙신산이 만들어지면서 ATP가 들어가서 AMP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ADP, AMP
아데닌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기 3개 있는데 아데닌 다이포스페이트가 아니고 모노 아데닌 모노포스페이트 인산기 하나까지 돼서 그리고 여기에 인산기가 2분자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ATP 1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ATP 2몰이 소비됐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얼마 썼다? 2ATP 플러스 2ATP. 정확히는 표현은 2ATP 플러스 1ATP, 3ATP 했는데 실제로는 3몰이 아니고 4몰 ATP 에너지가 소비됐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아스파르트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세포질로 와서 어디에? 시트루린하고 아스파르트산이 반응해서 알기노 숙신산이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어디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글루타민, 그 다음 위쪽에 알라닌 다 나왔죠? 다 나왔죠? 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소 합성 자, 이 식으로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마무리 요소 생성의 마무리를 합시다. 자, 요소 회로의 마지막 반응에서 알기닌은 알기닌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 요소와 오로니틴을 생성하고 앞쪽에 본 내용입니다. 생성하고 오로니틴은 다시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되어 다른 또 사이클 회전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오로니틴은 다시 미토콘드리아 운반되어 자, 그럼 여기에서 알기닌이 알기닌 분해 효소에 의해서 요소가 만들어지고 오로니틴이 요소와 오로니틴으로 분해돼서 오로니틴은 다시 사이클을 돈다. 자, 이 요소회로 반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 아스파르트산의 암모늄 CO2 하고 3ATP 그러면서 보이죠? 자, 3ATP 요소 만들고 포마르산 만들어지고 2몰 ADP 1몰 AMP 자, 이렇게 반응식은 서졌다. 그런데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자, 한 분자의 요소를 합성하는 데에는 몇 분자 ATP가 필요하다? 4분자 ATP가 필요하다. 그 4분자는 카바모일 인산 만들 때 2분자 ATP 필요했고 아스파르트산으로부터 알기노 숙신산 합성하는데 2몰 ATP가 필요했다. 앞쪽에 우리 설명했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소회로 설명됐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이 회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와 바깥의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사이에 요소회로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다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기 보면은 아스파르트산이 알기노 숙신산과 반응되면서 알기닌 되고 푸마르산, 말산은 다시 이와 같이 TCA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 회로와 이 구연산 회로, 아스파르트산, 알기노 숙신산이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걸
크랩스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해서 이름을 다른 말로 뭐 크랩스 회로 이런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회로라기보다 이 전체를 설명하는 회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은 당연히 어떻게 분해될까? 자, 아미노산. 자, 이 그림에서 전체 설명을 할게요. 자, 아미노산 이화 과정이라는 것은 분해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분해의 반대는 합성이잖아. 그러니까 아미노산 합성은 뒤쪽에 나올 거예요. 자, 합성, 분해. 자, 일단 분해. 이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색깔을 이 핑크색을 칠한 부분이 글루코스 생성형 아미노산이고요. 푸른색이 케톤 생성형 아미노산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글루코스 생성형과 케톤 생성형 두 가지 다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은 딱 두 개가 존재합니다. 뭐냐 하면 자, 루신, 리신. 자, 루신, 리신, 루리 이렇게 기억을 좀 하세요. 루신, 리신은 아미노산, 글루코스도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고 케톤체도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다. 나머지 이제 이 아미노산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분해되는 그 경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루신, 리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티로신은 아세틸코에이로 분해되어 가지고 케톤체로 될 수도 있고 다시 더 분해되면 아세틸코에이를 거쳐서 자, 이 TCA 사이클 돌아갑니다. 그 다음 루신, 아이소루신, 트레오닌, 트립토판, 아세틸코에이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피루브산을 거쳐 들어가는 것이 알라닌, 시스테인, 글라이신, 세린, 트레오닌, 트립토판. 자, 그럼 피루브산에서 탈탄산 반응으로서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TCA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아스파라긴, 아스파르트산. 그 다음 옥살로 아세트산은 다시 글루코스 생성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이용 가능하죠. 그 다음 페닐알라닌, 티로신은 푸마르산으로 분해돼서 들어갑니다. 아이소루신, 메티오닌, 트레오닌, 바리는 숙시닐 코에이로, 그 다음 알파 키토 그루타르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루탐산을 거쳐서 알파 키토 그루타르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루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프로린, 히스티딘, 글루타민, 알기닌, 이것이 그루탐산을 거쳐서 알파 키토 그루타르산으로 TCA 사이클 들어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미노산 이화 과정, 분해 과정. 자, 봤다. 야, 여기에서 뭐 문제 나오면 어떨까? 맞추기 쉽지 않겠죠? 자, 나중에 문제 보면서 우리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두 가지 형태를 다 우리가 분해 가능한 글루코스 생성형과 케톤 생성형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루신, 리신 두 가지다. 기억은 좀 하시고. 그 다음 자, 탄소 하나를 전이시켜 주는데 중요한 보조인자, 효소의 보조인자가 나옵니다. 비오틴 들어보셨죠? 바이오틴, 비오틴. 그 다음 테트라하이드로 포릭 애시드, THF, 엽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S아데노실 메치오닌, 다른 말로 SAM 이렇게 약자로. 자, 이런 것들은 지금 탄소 하나를 이렇게 옮겨주는데 조효소로 작동되고 있다.
자, 있다. 어디에? 아미노산 분해 과정에서 조효소로 다 관여되어 있어요. 관여되고 있어. 그래서 조효소, 무슨 조효소가 관여되느냐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형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엽산, 엽산 이야기 그러면서 나오네요. 자, 엽산은 탄소 한계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 생합성 과정에 필요하다. 여기에 THF 테트라하이드로 포릭 애시드, 포릭 애시드가 엽산입니다. THF에 운반되는 1탄소 단위는 이와 같이 CH3 메칠기거래요. 이 메칠기를 전이시켜 주는데 필요한 메칠기 혹은 CH2 양쪽 메테닐기, 이런 이 기를 이름을 메테닐기. 그다음 메칠렌기, 메테닐기 이중결합 가지고 있고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메테닐기. 그다음 알데하이드기를 포밀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포밀기. 보입니까? 포밀기. 포미아미노. 이와 같이 탄소 하나를 운반해 준 데 필요한 조효소. 이름 정도는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봤는 우리가 탄소 골격이 이제 분해돼 가지고 피루보산을 생성하는 아미노산, 아세틸 코에이 생성 아미노산 앞쪽에 우리 봤잖아, 그죠? 그 아미노산이 어떻게 이렇게 분해되는지 최종적으로 피루보산을 생성한다.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레오닌이 분해되어서 글라이신, 그다음 또 세린 형태를 거쳐서 피루보산, 트립토판이 이렇게 알라닌이 피루보산으로, 시스테인이 피루보산으로 이렇게 탄소 골격 분해 과정을 설명을 해뒀으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보고 이걸 다 이해를 하고 그거는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일단 한번 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고 앞쪽에 우리가 글루코스 생성형, 케톤 생성형 봤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지금 나오는 것이 여기에 격가지 아미노산 그러는 이 부분 한번 봅시다. 대부분 아미노산 분해는 간에서 일어나지만은 격가지 아미노산, 다른 말로 격가지 아미노산을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 애시드 이렇게 약자로 BCAA 이렇게 표현해 두면은 이걸 격가지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격가지 아미노산은 간에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간에 없어요. 그래서 간에서 분해되지 않고 언더라인 하세요. 주로 근육이나 지방조직, 신장, 뇌에서 분해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간에는 없는 아미노 전이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나 지방조직, 신장, 뇌 이런 쪽에 격가지 아미노산은 간으로 보내면은 간이 분해를 못한다. 그래서 뭐로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격가지 아미노산은 아미노 전이 효소에 의해서 산화되어 격가지 알파 키토산이 된다. 격가지 알파 키토산은 격가지 알파 케토
케토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 의해서 탈카복실화돼 아세틸코에 유도체가 된다. 뭐 등등. 자, 이렇게 해서 아세틸코에 유도체는 FAD 유도체 산화돼서 자, 그다음 진행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격가지 아닌데. 자, 격가지 아미노산은 자, 분해가 격가지 아미노산이 아민기는 암모니아기는 저쪽으로 해서 알라닌으로 해서 보내고 이제 남아있는 격가지들은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자 루신은 알포키토 카프로산 뭐 등등 거쳐서 최종적으로 아세토산과 아세틸코에이로 자 분해됐고 바린 르신이 최종적으로 메칠 말로닐 코에이 그러니까 그 앞쪽에 프로피오닐 코에이에 의해서 메칠 말로닐 코에이 그다음 조효소 바이오틴 조효소 B12 코발라민 거쳐서 숙시닐 코에이로 TCA 사이클 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아미노산 분해 효소가 결손돼서 유전적 질환이 나타납니다. 자, 이 유전적 질환이 시험에 자주 좀 나와요. 그래서 자, 아미노산 분해 효소 결손은 아미노산 분해 대사에 결함이 있는 유전 질환을 일으키고 세포에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미노산 분해 효소 결손으로 대표적인 유전적 질환을 표 12에 1에서 살펴보자. 자, 살펴보자.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많이 보신 내용일 거예요. 자, 백색점 들어보셨죠? 뭐가 생성 안 되냐 하면은 멜라닌 색소 생성이 안 됩니다. 자, 티로신에서 멜라닌을 합성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 멜라닌 생성을 못한다. 그러면은 티로신에서 넘어가지를 못한다. 멜라닌 색소 부족입니다. 시력 결함이 나옵니다. 광선 공포, 안구 탕진증, 피부, 머리카락, 눈 색소 부족. 색소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에 색소가 멜라닌 색소가 없어요. 하얀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하얗지 않다는 얘기는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좀 검게 되고 적으면 그래도 약간 뽀얘지겠지. 아예 생성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얗죠. 피부뿐만 아닐까? 머리카락에도 멜라닌 색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검지. 멜라닌 색소 안 만들어져. 그러면은 하얀 백발이잖아. 응? 자, 이게 티로신에서 멜라닌 합성 결손을 일으키는 문제에서 발생됩니다. 그 다음 알캅톤 요증이라고 그러는 자, 티로신 분해가 안 되는 또 문제점 유전적 질환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호모시스틴 요증이라고 그래요. 메치오닌 분해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축적이 되고 이 정신지체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는 단풍나무 시럽 요증, 메플 시럽 유린 디지즈. 격가지 아미노산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격가지 아미노산이 축적돼서 구토, 경련, 정신, 지체, 조기 사망에 이릅니다. 그 다음 메칠 말론산 혈증, 메치오닌, 트레오닌, 아이소루이신, 바린, 자, 분해 안 됩니다. 여기도 경련, 정신지체, 조기 사망. 그 다음 페닐알라닌 분해가 안 되는 페닐케톤요증. 페닐알라닌이 분해가 되지 않는 페닐알라닌 케톤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뭐 신생아 구토, 정신지체. 그러니까 대개 보니까 뭡니까? 문제가 바로 심각한 문제에 나오죠. 자,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미노산 대사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합성을 봐야 되겠는데, 아미노산 합성.